가장 강력한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 끊임없는 표현을 미화하고 가치는 종종 가시성으로 측정되며 진정성이 감정의 과시와 혼동되는 세상에서 하나의 고대적 힘이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그것은 침묵의 신성한 힘이다. 하지만 어떤 침묵이든이 아니라 전략적 침묵, 조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향하는 길로서의 침묵이다. 자기 지식에 뿌리내린 침묵, 깊이에 뿌리내린 침묵, 그리고 칼 융이 무의식이라 불렀던 광대하고도 종종 미지의 영역에 뿌리내린 침묵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한때 군림했던 정치적 책략의 연극적 세계와 달리 칼 융은 내면을 향했다. 그는 영리한 은폐로 타인을 지배하는 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우리 안에 숨은 힘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콤플렉스, 그림자, 원형, 투사들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침묵이 탄생한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필요가 아니라 자아를 이해하고 다스리려는 깊은 필요에서 비롯되는 침묵이다. 왜냐하면 융 심리학에서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침묵은 자기가 말하기 시작하는 장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쓴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빚어진 우리의 버전이다. 페르소나는 끊임없이 소통한다. 수행하고, 조정하고, 반응하고, 사과하고, 설명하고, 승인을 구한다. 하지만 여기엔 역설이 있다. 페르소나에서 더 많이 말할수록 우리는 자기로부터 덜 듣게 된다. 사회적 조건화 아래에 묻힌 더 깊고 더 참된 정체성으로부터 말이다. 자각 속에서 선택된 침묵은 그 공연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행위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게 하는 신성한 멈춤이며 진짜로 말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묻게 한다. 세상은 매 순간 생각, 의견, 내면 상태를 끊임없이 외부로 표출하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융은 먼저 내부에서 통합되지 않은 것은 필연적으로 외부로 투사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곤 하며 투사는 진정성의 적이다. 오직 침묵만이 그 고리를 끊는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억압하고 부정하는 모든 것이다. 그것은 페르소나의 어두운 쌍둥이이며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지만 의식의 막 뒤에서 여전히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강박적으로 말하려는 욕구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방어다. 우리는 취약함을 피하려고 빠르게 말한다.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과도하게 공유한다. 스스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을 타인에게 설득하려고 끝없이 자신을 설명한다. 그러나 융은 네가 침묵을 견딜 수 없다면 두려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너 자신의 정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분명히 하자. 이것은 감정 억압이나 영적 회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융의 작업은 무감각해지거나 둔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의 부정이 아니라 대립의 통합, 감정의 담지와 변형을 믿었다. 융적 의미에서 침묵을 실천한다는 것은 반사적 표현에서 물러나 대신 내면으로 향해 묻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안의 어떤 부분인가 상처, 콤플렉스,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내 목소리는 나의 개성화를 돕는가? 아니면
집단의 소음을 메아리칠 뿐인가? 회피가 아니라 의식적인 고요로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무의식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평소 억누르던 것들이 보인다. 불안, 분노, 슬픔, 통찰, 직관. 바로 여기서 내적 연금술이 시작된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의 변형이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그릇이다. 융은 개성화를 온전해지는 과정, 의식을 무의식과 자아를 자기와 결합하는 과정으로 묘사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음 아래에 이미 존재하는 진짜 나가 되는 것이다. 개성화에는 공간, 내적 공간이 필요하다. 늘 말하고 있다면 늘 자아의 서사를 강화하게 된다. 늘 설명하고 조정하고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말로가 아니라 이미지, 꿈, 직관으로 말하는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는 드러나기 위해 고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융적 침묵이 수동적이지 않은 이유다. 그것은 공연에서 에너지를 회수해 내면으로 재지향하는 능동적 후퇴다. 진정한 성장은 더하는 데서가 아니라 통합에서 오며 통합에는 고요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침묵에는 보호의 층도 있다. 융이 말할 법한 심리적 경계다. 과정을 지나치게 공유하고 고통이나 꿈을 너무 빨리 드러내면 외부의 소음이 내적 작업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성장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보다 타인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신경 쓰게 된다. 치유를 살기보다 치유를 연기하기 시작한다. 뿌리 내리기도 전에 개성화를 보이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시든다. 융은 종종 개성화가 집단적 과정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성한 여정이며 경외심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모든 것이 말해질 필요는 없다. 모든 진실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 모든 꿈이 해부될 필요는 없다. 어떤 진실은 설명됨으로써가 아니라 품어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융의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는 사람들이 너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너에게 투사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네가 조용히 있을 때, 공간을 허용할 때 그들은 너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것이 심리적 공간을 붙드는 기술이다. 거울처럼 침묵은 반사한다. 그 반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 환상, 두려움을 보여준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너는 데이터를 얻는다.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항해하는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차가운 전략이 아니다. 깊이 심리학의 실천이다. 표현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침묵은 종종 무지, 망설임, 심지어 죄책감으로 오해받는다. 그럼에도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심리적 움직임이 일어난다. 칼융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간과하는 한 가지를 이해했다. 말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지혜가 있고 보이려고 요구할수록가 아니라 덜 요구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종류의 존재감이 있다는 것이다. 깊이 심리학의 렌즈로 비춰본 전략적 침묵은 타인을 감탄시키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내면 세계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다. 융에게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외부 세계는 우리의 지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심리적 힘들의 종종 왜곡된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 공유의 긴박감,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용이함은 중립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들은 단서다.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아는지, 우리 자신의 정신 안에서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지, 인정받고 검증받고 수용되기 위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단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많은 말은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들은 컴플렉스에서, 두려움에서, 유전된 패턴에서 나온다. 그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메아리다. 그래서 침묵은 현대의 자아를 그토록 마주치게 만든다. 침묵은 언어라는 방패를 제거한다. 숨을 말이 없어지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 경험의 날 것과 직면한다. 불편함, 긴장, 우리가 피하던 질문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앉아있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무의식이 즉시 틀짓고 통제하고 설명되기 전에 올라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소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미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내성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기도 하다. 침묵하는 개인은 자기와 더 깊이 연결될 뿐 아니라 모든 상호작용에서 심리적 역학을 바꾼다. 융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투사를 통해, 원형을 통해, 무의식적 가정을 통해 관계한다. 그리고 존재감과 목적을 지닌 침묵은 이러한 투사를 끊고 습관적 역할을 흔드는 기묘한 힘을 지닌다. 기대에 맞추기 위해 말하지 않을 때 타인은 자신의 각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네가 서둘러 빈틈을 채우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것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침묵이 약함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심리적 권위다. 조작을 통한 지배라는 마키아벨리적 의미가 아니라 통합에 뿌리내린 존재감이라는 융적 의미에서의 권위다.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되고 배척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자기 일부를 더 많이 통합할수록 그들은 덜 반응적이 된다. 더 이상 연약한 페르소나를 방어할 필요도, 모든 결정을 설명하거나 모든 생각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 소음 뒤에 숨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기 안에 단단히 서 있다. 그리고 그 내적인 고요가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느끼는 무엇이 된다. 그것은 드물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생기는 신비감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들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의미로 빽빽하게 차 있다. 그것은 어떤 원형적 층위를 활성화한다. 아마도 지혜로운 노인이나 노파, 현자, 신탁자, 내면의 안내자 같은 이미지일 것이다. 말로 포화된 문화에서 가장 적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힘을 위해 일부러 말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힘보다 더 깊은 어떤 것과 접속해 있기 때문이다. 융은 모든 심리적 변형이 하강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상징적 여정 말이다. 그리고 이 하강은 소음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요가 필요하다. 정적이 필요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자아는 이것을 싫어한다. 행동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다. 하지만 영혼은 인내를 요구한다. 무의식은 외치지 않는다. 속삭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 삶에서 가장 큰 실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명확해지기 전에 말하고 뿌리 내리기 전에 행동하며 성찰하기 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저지른다. 침묵은 그 사슬을 끊는다. 새로운 선택이 떠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단이 된다. 협상에서는 성급한 양보를 막아준다. 갈등에서는 감정이 식고 명료함이 떠오를 시간을 준다. 관계에서는 투사의 순환을 멈추고
진정한 연결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개인의 삶에서 침묵은 자아가 죽고 자기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공간이 된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침묵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것은 능동적 담치다. 융은 페르소나와의 동일시, 즉 바깥의 가면에 지나치게 매달려 그 아래에 더 깊고 더 충만한 존재가 있음을 잊어버리는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가 강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가면에 먹이를 준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우리라는 생각,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밖으로 드러나야만 유효하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그러나 때로 가장 강력한 행위는 말하지 않은 채 그 감정을 품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은 채 그 생각을 아는 것, 욕망을 보되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바로 그곳에서 진짜 심리적 힘이 태어난다. 이러한 절제는 억압이 아니다. 억압은 무의식적이다. 눈먼 채로 밀어낸다. 담지는 의식적이다. 그것은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에게 주도권을 주지는 않겠다. 라고 말한다. 반응적으로 사는 삶과 의식적으로 사는 삶의 차이는 그 순간에 있다. 충동과 행동 사이의 멈춤, 침묵 속에서 들이쉬는 한 번의 숨. 그곳이 바로 변형의 씨앗이 심어지는 공간이다. 우리는 즉각성을 요구하는 시대를 산다.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의견, 즉각적인 공유를 요구한다. 하지만 융의 작업은 영혼이 인터넷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영혼은 느리고 상징적이며 순환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되라고 말해온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대의 삶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침묵을 되찾아야 한다. 타인의 목소리뿐 아니라 내면에서 잊혀진 목소리들을 듣게 해주는 침묵을, 답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침묵을,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진다. 우리는 설득하기 위해 말하지 않고 기여하기 위해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정의 모든 단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는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만해서가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선택적으로 말한다. 자기 자신의 되어감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융은 종종 아이가 짊어져야 하는 가장 큰 짐이 부모의 살아내지 못한 삶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짐은 성찰되지 않은 삶일지도 모른다. 너무 빨리 말해주고 너무 크게 사라지고 너무 많은 플랫폼에 흩어져서 결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삶. 침묵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침묵한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로, 영혼에게로 모든 참된 변형이 시작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재를 알리는 침묵이 아니라 존재를 알리는 침묵이 있다. 공허가 아니라 충만, 혼란이 아니라 깊이.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만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침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 말하는 세상에서 가만히 남아있는 사람이 중심의 중력점이 된다.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융이 개성화를 말할 때 묘사한 에너지다. 완벽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이끄는 내적 여정,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더 큰 선언이 아니라
더 조용한 힘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융의 관점에서 힘은 지배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렬, 즉 내적 합치에서 나온다. 무의식을 통합한 사람은 더 이상 강박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일 필요가 없다. 그들의 존재감이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어둠을 마주했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권위를 몸에 지닌다. 그런 사람이 침묵을 선택할 때 그 침묵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긴장, 무게, 그리고 신비를 품는다. 침묵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안심에 통상적인 게임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화는 공연이다. 정보의 교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정과 확인을 주고받는 무의식적 의뢰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예상된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큐에 맞춰 말하지 않으면 리듬이 깨진다. 그러면 어떤 오래된 것이 촉발된다. 투사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빈칸을 채우기 시작한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말을 아끼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혹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인이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낳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효과다. 그리고 이것은 융이 깊이 이해한 현상이기도 하다. 융의 작업은 원형, 즉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인간 행동의 보편적 상징과 패턴을 중심으로 한다. 그 원형들 가운데 현자, 마술사, 은둔자 같은 일부는 본질적으로 침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인물들은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관찰하고 성찰하며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지식을 지킨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를 받는다. 그들의 말은 말해질 때 무게를 지닌다. 무엇을 말하느냐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이 솟아나는 공간 때문이기도 하다. 공허가 아니라 통찰로 채워진 침묵. 여기에서 힘은 외적 통제에서 내적 중력으로 이동한다. 끊임없이 말하는 개인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흩뿌린다. 드물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안에 담고 농축하며 그 농축 속에서 어떤 연금술적 일이 일어난다. 그들의 존재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된다. 드문 그들의 말은 더 깊이 느껴진다. 그들은 단지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상태를 전송한다. 그것이 심리적 침묵의 진짜 힘이다. 이 영향은 종종 의도 없이도 타인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종류의 영향력은 조작과는 급진적으로 다르다. 조작은 왜곡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 융적 존재감은 자신을 너무도 깊이 도시로써 타인도 그렇게 하도록 자유롭게 하거나 도전하게 만든다. 이 맥락에서 침묵은 전술이 아니라 내적 일관성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자아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침묵은 보호적이기도 하다. 프로덜샨과 고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전략적 고요는 주권의 행위가 된다.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과정을 공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치유, 비전, 목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서술할 필요가 없어진다. 당신은 그것들을 안으로 간직한다. 비밀스럽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변형이 지닌 성스러움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삶으로부터의 철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융은 결코 수동적 초연을 옹호하지 않았다. 개성화는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귀환이다. 그러나 그 귀환은 환상에서, 무의식적 투사에서, 존재하기 위해 보아져야 한다는 집단적 욕구에서 돌아오는 귀환이다. 진정한 존재는 보이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점점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통합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상태를 한번 맛본 뒤에는 아직 자기 내면의 깊이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침묵은 하나의 문턱이 된다. 바깥 세계가 멈추고 내면 세계가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다시 말하게 된다면, 혹은 다시 말한다면 그 말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나온다. 조급함이나 두려움, 혹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자리에서 당신의 말은 진실을 캐내기 위해 파고든 침묵에서 나온다. 충분히 오래 붙들어 맑은 명료함으로 증류된 침묵에서. 그래서 깊은 심리적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 말할 때 적은 말로도 많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군더더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릇이다. 이런 역학은 리더십, 관계, 협상, 창의성 등 모든 곳에서 반복된다. 반응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하려 서두르지 않은 채 듣고 모호함의 긴장을 설명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견디는 사람은 여전히 인정 욕구에 지배되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조용한 힘을 늘 지닌다. 그리고 현대 문화에서 그것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종종 오해받는다. 어떤 이는 그것을 오만으로, 또 어떤 이는 냉담함으로 본다. 그러나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하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이다. 이런 존재감은 타인에게도 속도를 늦추고 안으로 들어가며 침묵을 부재가 아니라 초대로 느끼게 한다. 바로 이 공간에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투사나 서로의 연기가 아니라 상호 인식에 기반한 관계.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 깊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공유된 감각. 카를 융은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온다고 말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자주 말하며 오직 존재감만이 건널 수 있는 간극을 말로 메우려다 실패하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면 세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피하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으로 말하거나 선택으로 침묵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 소음이 기대되는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고 모두가 에너지를 방송할 때 자신의 에너지를 담아두며 세상에 반응하기 전에 무의식의 신호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니다. 그는 위험하다. 마키아벨리적 의미가 아니라 신화적 의미에서 그는 예측되지 않는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규칙을 바꾼다. 이것이 존중을 불러오는 신비다. 존중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정체성이 되고 속도가 가치의 척도가 된 현대 세계에서 침묵을 택하는 것은 반역이다. 혼돈이나 폭력의 반역이 아니라 깊이의 반역. 오늘날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과 과시의 기계장치에서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끊임없는 산출을 요구하는 압박을 거부한 채 느리고 신성한 자기 인식의 작업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다. 영혼은 구호로 말하지 않으며 자아는 서두름 속에서 솟아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다. 융은 진정한 변형의 여정이 말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타인의 말, 뉴스,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듣는 것.
그러나 대부분에게 그 목소리는 수년 동안 적응과 수능, 소음의 층 아래에 묻혀 있었다. 우리 안에서 가장 와스다빅한 것은 끊임없이 들리고 싶어하는 욕구에 의해 침묵당해왔다. 그래서 잠시라도 말을 멈추는 것은 다시 듣기 시작하는 일이다. 이는 쉽지 않다. 의도적으로 실천되는 침묵은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처리되지 않은 슬픔, 오래된 두려움, 꿈을 통해 속삭이는 조상들의 목소리, 인정을 받기 위해 버렸던 갈망, 성취 뒤에 숨겨두었던 그림자, 대부분은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한다. 침묵이 열매를 맺기 전에 깨뜨려 버린다. 침묵이 가르치기 전에 공간을 채워버린다. 침묵이 페르소나가 지키려 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다시 말로 도망친다. 그러나 융은 온전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무의식과의 대면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억압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린다. 지켜본다. 그리고 관계, 반응, 중독, 잠 못 이루는 밤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벌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보이고 싶어 한다. 침묵은 그 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말이 아니라 이미지와 감정, 상징적 언어, 영혼의 언어로 마침내 말해지도록 허락하는 도가니가 된다. 그래서 침묵의 훈련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정열의 자리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대부분은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말한다. 판단을 피하려고 설명한다. 선택받기 위해 공유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지키려 애쓰는 모든 것이 내부에서 풀리지 않은 무엇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게임은 바뀐다. 당신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데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신을 더 이해할수록 타인의 오해는 당신을 덜 해친다. 당신은 표현의 타이밍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흥분이나 불안 때문에 계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이 성숙할 때까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품는다. 당신은 들리기 위해 절박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그 진실을 명료하고 날카롭고 살아있는 것으로 빚어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다. 그것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니다. 계시다. 이것이 역설이다. 침묵을 더 깊이 기를수록 당신의 말은 더 강력해진다. 조종을 배워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말이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의 진동을 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기러 온 것도 아니다. 당신은 구현하러 왔다. 그리고 구현은 논쟁될 수 없다. 이론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발산된다.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 서사를 통제하거나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원형적 힘이 된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대표하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자아적 지위의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상징적 의미에서 당신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는 자기의 구현, 내적 온전함에 살아있는 상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논증보다 훨씬 큰 공명을 지닌다. 그러나 이 길은 고독도 요구한다.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이 세상의 소음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충분히 오래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의지. 대부분은 이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속도와 자극과 사회적 승인에 중독된 채 사물의 표면에서 산다. 그러나 융이 말한 길, 개성화의 길을 걷는 이들은 내려가야 한다. 승인이라는 반짝임을 뒤로 하고 영혼의 땅을 만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한동안은 혼자 걷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 홀로 있음은
벌이 아니다. 통과 의례다. 자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집단의 가면들과의 거리는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대화에 속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건에 뒷번이할 필요도 없다. 아직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다. 신성한 것들은 대량 소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들은 고요 속에서 길러지고 경계로 보호되며 때가 되었을 때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다. 정밀하게, 존재감 있게, 명료하게 말한다. 숨길 것이 없다. 증명할 것도 없다. 당신의 말은 침묵의 거울이 되어 절제되어 있고 의미가 있으며 존재감으로 살아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 부를지 모른다. 당신은 그것을 통합이라 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를 평생의 과업이라 했던 뜻이다.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아니라 깊이에서 살고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고 세상에 건넬 만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의지, 소음이 아니라 반응이 아니라 고요에서 태어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꾼다. 침묵을 체득한 사람은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판 앞에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관심을 쫓지도 그것에서 움츠러들지도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뿌리 내려 있다. 완벽함도 프로덕션도 아닌 존재감에, 그리고 존재감은 흉내낼 수 없다. 복제할 수도 없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수천 번의 순간들이 맺은 열매다. 표현에 중독된 세상에서 침묵은 신성한 것이 되었다. 억압의 침묵이 아니라 주권의 침묵, 붙들고 담아내고 증류하는 침묵, 무의식을 듣고 꿈과 예술과 직관 속에서 말하도록 허락하는 침묵, 세상이 달릴 때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침묵, 되어감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느린 펼쳐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침묵.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쉽지도 않다. 하지만 와스타빅하다. 그리고 인공적인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와스타빅한 것은 힘을 가진다. 당신의 성장을 굳이 고시화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 당신의 길을 굳이 변호할 필요는 없다. 걸어가라. 당신의 치유를 굳이 해설할 필요는 없다. 살아내라. 그리고 말할 때에는 침묵의 언어를 배운 자리에서 말하라. 그것이 세상이 굶주려온 목소리이며,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말하는지로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로 알아볼 것이다. 몸 조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